안녕하세요, 운혜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데이터 마케팅에 관련해 업로드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앞으로 업로드될 내용을 보기 전 알아두시면 좋을 프롤로그 단계의 영상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조금은 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는 데이터 마케팅이 수학과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 분석은 통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통계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코드를 짜고 데이터를 들여다봤지만 AI가 나와버린 지금 이제는 직접 스스로 하나하나 입력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어졌죠. 개념과 필요성, 의미하는 바까지만 이해한다면 정말 주니어들도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말이죠. 사실 통계 프로그램인 R을 배우고 익히는데 쏟았던 제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속이 쓰릴 만큼 AI의 분석 능력은 좋습니다. 특히 GPT의 초창기 분석 기능인 코드 인터프리터는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불안했었는데 적어도 간단한 데이터 분석의 경우 괜찮았습니다. 초창기에도 거의 99%에 달하는 정확성이 입증되었고 훨씬 발전된 현 시점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오류가 거의 없으니 믿고 쓰셔도 됩니다. 자세한 데이터 분석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작 전 개념과 태도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와 B는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을 듣거나 문장을 읽었을 때 A와 B는 대단히 연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죠. 맞습니다. 둘은 연관성이 있다, 상관성이 있다로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착각도 동시에 듭니다. A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바로 인과관계처럼 느껴질 수 있죠. 놀랍게도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정확한 개념을 모른다면 인간은 앞선 실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죠. 상관관계는 어디까지나 경향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합니다. 분명히 바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미국 보건국에서 아이스크림과 소아마비 발생 빈도의 상관관계를 밝혀냈고 이에 대해 대대적인 발표도 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은 소아마비를 초래한다 위 명제를 발표했고 아이스크림 업계를 아주 박살을 낸 적이 있죠. 지금 생각하면 이 무슨 개소리인가 싶잖아요.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위와 같은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아마비의 발병률은 여름에 높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소비 역시 여름에 집중되어 있죠. 둘의 경향성이 비슷할 뿐입니다. 근데 앞선 사례는 정말 멍청하게도 우연찮은 경향성을 가지고 인과성으로 해석하여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린 케이스죠. 저 명제는 상관 분석을 해놓고 인과관계로 몰아가서 나온 명제죠. 다른 예도 있습니다. 치마 길이가 짧아지면 경제가 불황입니다. 이유는 소비의 대부분은 여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그들의 본능적인 전망에 따라 경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상관관계입니다.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치마 길이와 경기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전혀 아니죠. 하지만 꼭 정말 엄청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떠들어대죠. 심지어 그럴듯한 이유까지 붙여놨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대로라면 매년 여름이 되면 경제가 어렵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매년 겨울이 되면 경제가 막 활발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2025년 6월 현재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미니스커트가 엄청나게 유행 중인가요? 아니죠. 앞선 명제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주장하시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제 자체를 주변에서 무슨 인과관계인 마냥 떠들어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죠. 심지어 뉴스에서조차도 그렇게 떠들어대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그리고 다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은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의미하는 바, 회귀 분석이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명드릴 거니 꼭 봐주세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될 거 없습니다. 애초에 마케터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고 판단을 내려서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 알려드리는 거죠. 남들과는 다른 마케터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이직할 때 연봉도 더 높게 받고 대행사 선정할 때 제대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살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반드시 공시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표본의 크기입니다. 저는 직업병 때문에 결과보다
표본의 크기부터 보는데 이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신기한 점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설문기관마다 다르지만 유명하고 언론에 소개될 정도의 설문조사의 표본 숫자는 대부분 1000명 언저리입니다. 왜 1000명일까요? 놀랍게도 1000명 단위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시에 오차 범위가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00명이면 더 줄어들고 3000명이면 더 줄어들고 4000명이면 더 줄어듭니다. 1000명 단위로 진행해야 오차 범위가 줄어들고 믿을 만한 수치라는 거죠. 만약 100명이라고 한다면 한 명만 특정 답변을 했다고 해서도 1%라는 점유율을 차지하는데요. 결과에서 1%는 엄청나게 큰 요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00명의 1%는 10명이죠. 무작위로 선정한 표본 중 한 명은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한 명은 우연에 의해서라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1%라니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10명은 우연에 의해서 나오기 한 명보다 힘들죠. 1000명의 한 명은 유의미한 점유율이 그래서 아닙니다. 한 명이라는 우연에 가까운 수치가 1%나 10%면 이건 진짜 위험할 수 있죠. 2000명의 한 명은 더욱 의미가 없을 수 있고 3000명의 한 명은 더더욱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1000명 모집하기도 힘든데 2-3000명 모집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1000명이 가장 가성비 있어서 1000명을 많이 모집해서 사용합니다. 오차 범위는 작고 우연에 의한 수치를 방지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그럼 제가 지금 이 말을 꺼낸 건 데이터를 볼 때 마케터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주 대비해서 CTR이 0.2% 하락했다 또는 CPC가 15원 증가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가지고 보고서 만들 때 CTR 0.2%와 CPC 15원 때문에 머리를 막 쥐어짜시고 대행사들을 막 들들 볶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성과 왜 떨어졌냐? 이렇게요. 근데 실제로 절대값을 보면 고작 몇 개 차이 안 나요. 뭐 한 3, 4 정도? 온라인에서 이 정도는 정말 진짜 우연에 의해서 빠진 겁니다. 그냥 전주 대비 3명이 덜 누른 거고 전주 대비 입찰가가 조금 올랐던 거겠죠. 그러니까 우연에 의한 범위지 우리는 이걸 오차범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난리를 피웁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상대 지표로 판단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상대 지표로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절대값도 항상 같이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광고주 미팅하다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전환율이 막 12% 빠졌대요. 12%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지표를. 근데 전환수가 9개였다가 8개가 된 거예요. 근데 한 명 정도는 우연에 의해서라도 덜 살 수 있지 않나요? 로아스가 30% 정도 떨어졌대요. 놀래서 봐요. 그냥 전환 한 개가 덜 나왔어요. 이게 왜 이런 행동이 나오냐? 표본 크기를 무시하고 상대 지표만 읽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정리하자면 상대 지표로 판단하기에 앞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한가를 봐야 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 복루와 말씀드리는 게 노출수 1000회부터 의미가 있다. 그게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죠. 그 1000회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그때 통계학자들이 있어서 라고까지 CPM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노출 1000회를 잡은 이유도 통계에서 1000이 의미하는 게 앞선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CPM을 일예산 기준으로 맞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노출수가 1000은 되어야 클릭이 1% 나와도 10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전환율이 10%니까요. 그리고 이 경우는 클릭이라는 표본의 크기가 작으니까 제가 CPM 관련 매체의 전환율은 노출수 대비 전환수로 기준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증액하기 전에 노출수 1000회당 전환이 몇 개가 나오는지 내가 원하는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몇 채 노출수가 확보되어야 하는지 그 노출수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CPM이 얼마고 일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가슴에 와닿으실지 모르겠네요. 표본의 크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음부터 업데이트될 데이터 마케팅 영상의 프롤로그입니다. 약간의 개념과 태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